네, 지금부터는 국회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들을 속속 상임위, 법사위에서 처리해서 본회의로 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처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뒤로 넘겨지게 될지 이게 관심사죠. 지금부터 여야 원내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오늘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민주당의 대처 계획은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서요. 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 7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 필리버스터 내용 자체를 보면은 뭐 지연 전략이니까요. 네. 그런데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적우에는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을 확보를 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하고 네. 그 법안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권한을 이제 발동을 한다면 오늘 처리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렵고 오늘은 어렵고요. 오늘은 어렵고 내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근데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죠. 그러니까 예. 밤 12시에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네.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가 되고요. 예. 10일 날 이제 처리가 할 수 있고 또 10일 날 국민의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그 법안에 대해서 다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의 3을 통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하고 다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 디데이로 잡고 있는 게 11일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10일 날 일단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또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면 네. 다시 또 11일 날 종료를 하고 또 법안을 처리하게 되고 아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국회가 12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이제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열릴 수가 있고요. 한 달간. 또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이제 법안에 대해서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하면 또 그날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봤던 풍경대로 하루에 한 건씩 필리버스터 발동하면 그 그렇죠. 다음 날 종료하면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하는 이런 그 장면이 그러니까 또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좀 꽤 며칠 걸리겠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야당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24시간 또 필리버스터 신청한다는 게 네. 한다라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독재, 입법 독재라고 이제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도 막고 절차도 무시했고 도둑질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항의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켜볼 때 네.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 좀 지연 전략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법안과 관련해서 안건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그 상임위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절차적 그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네. 민주적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법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국회법상 안건 조정위를 야당에서 구성을 요구를 했을 때 민주당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안건 조정위가 6인으로 이제 보통 돼 있습니다. 네, 6명. 네, 네. 그러면 여당 3명, 야당 이제 3명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2명이고 비교섭 단체가 이제 1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네. 이 안건 조정위원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면 의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 안건 조정위를 구성하고 민주당은 그 조정위를 받아들여서 그 민주적 절차인 3분의 2를 통과를 통해서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얘기하는 뭐 의회 독재라든가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지켰다 이렇게 말씀. 간단히 말씀 정리를 하면 국회법 절차대로 따라갔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아무튼 최대 쟁점은 공수처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번 정권에서 중용했던 차관급 법조인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공수처장 후보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쳐냈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원내대변이니까 이제 원내대표님들 주로 이제 협의하는 내용들 좀 지켜보게 되는데 네. 이 면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 얘기는 오갈 수가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를 음. 했는지.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한 의도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합의 추천의 예. 여지가 있었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그렇죠. 정리하면.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공천 과정 처장과 관련된 야당의 행태를 보면은 민주당이 한 발 앞서가려고 하면은 이보 후퇴하는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이제 난항이 있었고 지난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실제 알겠습니다.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은 개혁 입법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네. 공정경제 3법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법 개정안에서 3% 룰에 이 요건을 그 합산해서 개별로 바꿨다고 그러고요. 네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개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이 정무위원회에서 예.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상법 관련해서는 이제 법사이고요. 네. 또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무위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부분적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해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많은 어떤 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걸 일시에 이제 개혁이란 이름 하에서 하나하나 다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속고발권 폐지가 안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경제계에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요. 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제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좀 결론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이견이 많이 나올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실 텐데 이낙연 대표도 경제계 등과 단체 대표들 만난 바 있고요. 예, 예. 민주연구원에서는 아예 이제 간담회를 여러 번 연 바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미 그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조정을 하려면 이전에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점만 환기시켜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임시국회 회기를 한 달 잡아서 지금 다시 소집 요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임시국회에서라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뭐 정의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당이 이제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여러 이제 법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청회까지 이제 마쳤는데 네. 지금 이게 재정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 이제 예, 재정법 같은 경우는 쉽게 뭐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재정법이다 보니까 노동계라든가 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다양하게 이제 청취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의 어떤 보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각 그 이해 당사자들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기업법과 관련해서 여러 좀 논란이 있고 지금까지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국회 처리될 여지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의원님? 네. 지켜보시죠.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쉽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